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키포인트 클래스 이동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세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이동우입니다. 1, 2편을 안 보시고 이것만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매번 있겠군요. 인사를 예, 드립니다. 그럼 다시 백월드 하셔가지고 네. 1, 2편을 꼭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휴. 예 1편에서는 제가 춤도 췄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우 교수님의 제가 신발과 양말 센스를 제가 강조했는데 기존 편에서는 그런 것도 보여드렸죠. 네, 꼭 1편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우 교수님 하면은 여러 가지 타이틀이 따라오지만 그래도 네, 독서 큐레이터, 도서 네. 큐레이터 네, 이 타이틀이 이제 메인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우 교수님께 물어보는 책 고르는 방법. 책 고르는 방법.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고르고자 할 때 네. 어떤 책을 골라야 될까? 네. 한번 말씀 주세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네. 이 봐야 되는 측면을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저는 출판사 출판사를 봐야 된다. 봐야 합니다. 사실은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오. 왜 그런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리뷰하는 책 중에 대부분은 대부분 한 95% 정도는 외서예요. 근데 외서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네.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책을 낸 이력이 없는 출판사에는 좋은 책이 잘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좀 희박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출판사들이 더 좋은 책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서인 경우엔 그래요. 근데 네. 국내서는 그러면 국내서도 책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저자고 또 박사님도 저자잖아요. 네. 우리 진짜 톡 까놓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네. 편집자들하고 그냥 술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네. 우리나라 저자들 10명 중에 9명은 자기가 책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10명 중에 9명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잠깐.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을? 제가 이 X 파일을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어요. 공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직접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책 제목만 주는 경우도 있고, 아휴. 어떤 분은 책 목차만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 그게 한 20년 전, 30년 전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일어납니다. 압니다. 무슨 예. 말씀인지. 그리고 트렌드서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원고만 정리해버리면 출판사에서 다 정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국내서가 나쁘다라는 측면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측면은 아니고, 그리고 이 해외 도서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저는 해외 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제가 보는 책들은 대부분 경제 경영서, 네. 트렌드서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교수다.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다 오잖아요. 네. 그럼 수업 시간에 케이스 스타디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 회사의 케이스 다 꺼낸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정보가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책을 쓰려면 그 다 쫓아다녀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적으로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다.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비공개적인 데이터 이런 거는 미국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출판사를 보고 출판사 봐야 된다. 본다. 그다음에 편집자 봐야 된다. 편집자. 편집자를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럼 여기서 어떤 출판사, 어떤 편집자를 거론하긴 좀 그렇겠네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출판사 책을 봐라. 예를 어떤 들면 편집자를 봐라. 이거는 좀 어렵겠네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제가 2편에서 예. 책 4권을 갖고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예. 많이 드렸는데, 예. 자, 콘텐츠의 미래, 예. 디커플링, 예. 그다음에 골리앗의 복수. 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껍다. 그렇죠. 두껍다. 아내가 검다. 예. 편집자도 한 명이다. 같은 편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 달라요. 다른데 편집자 한 명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은 편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편집자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그거는 일반 독자분들이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고 유튜버들도 잘 몰라요. 결국은 이제 이동우 교수님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좋은 책을 골라주십사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우리가 편집자를 구분하기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그렇게 정리를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편집자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어떤 편집자가 어떤 책을 만들었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숙성이 돼왔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친한 편집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원고가 딱 오면 이거 저자가 썼어 안 썼어? 라고 좀 물어요. 이 저자가 쓴 거야 안 쓴 거야? 이게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가 잠깐 이 핀테크 얘기를 했는데 핀테크와 관련해서 영국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책을 썼어요. 네네. 근데 그 책을 다 나온 책을 제가 본 거예요. 보다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이거 네. 칼럼 모아서 쓴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읽어보면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편집자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정 교율자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교정 교율자도. 예, 이건 아마 박쌤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그러니까 몰라요. 이거 다 모릅니다. 교정 교율자 중에 네. 그 유명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 책이나 잘 받아주지 않아요. 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가 인정한 편집자에게만 그걸 받아요. 그 책 디자이너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책 디자이너는 그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네. 편집자들이 제목을 갖고 오잖아요. 네. 책 제목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 그거는 이제 이 업계의 이 비공개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고르지 말아야 될 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거를 빼고 나면 책 고르기가 쉬운데 네. 남는 책이 별로 없어요. 네. 이걸 빼고 나면 첫 번째, 남의 책을 베낀 책. 있어요. 예. 알잖아요. 몰라요. 베낀 책? 그런 책이 있어요. 남의 책을 요리조리 해갖고 이렇게 베낀 책이 있어요. 그건 진짜 안 되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출판사에 내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책 중에 다른 책에서 영감을 받는 건 있죠. 어떤 있죠. 특정 부분에. 영감을 받는 거 네, 있죠. 그런 건 예.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책 중에 네. 제가 2020 뭐 경제 전망이나 2021나 네. 경제 전망을 얘기한 건 아니고 네. 네.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건 예.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네. 어떤 책이 있냐면 책 표지에 네. 딱 이렇게 하고 네. 저자가 네. 크게 나오는 저자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네.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는데.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이렇게 네. 나오셔도 네. 돼요. 아니, 근데 유명하지 않은데 그렇게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그 조금 더 좀 들여다봐야 되는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다 그렇진 않아요. 많은 경우에서 자비 출판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홍보 목적. 저자들 사이에서는 책은 곧 네. 이 자신의 브로셔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브로셔기 때문에 어. 책을 내면 책을 내서 인세로 한 1,000만 원을 벌었다. 네. 그러면 강의로 한 2천만 원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책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출판사도 유명하지 않고 저자도 유명하지 않은데 얼굴이 한 3분의 1만하게 나왔다.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책들을 빼고 한 권 더 있어요. 또 한 권은 또, 뭐냐면 네, 또. 트렌드가 이미 지나갔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책. 이미 지나간 트렌드를 얘기한다.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출판사도 나름대로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자, 멀티태스킹이 뭐 좋다, 또는 SNS를 해야 성공한다, 또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만들어야 조직 문화가 바뀐다. 네. 이건 이미 다 정리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책을 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편향적으로 책을 보게 된 경우라서 출판사들도 공부하지 않았고 저자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답습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책은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책들을 몇 권을 빼버리잖아요. 네. 남는 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남는 책이 별로 없어요. 야, 마치 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투명한 집 안에 이 출판 산업이 있는데 그걸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네, 이런 논의들을 하는 편집자들이 저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에 기초해서 저의
글 쓰는 방식은 음. 오히려 반대로 제가 쓴 토시나 표현을 편집자가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그래요? 오히려 갖고 있어요. 저는 건들지 말아달라. 마음대로 좀 고쳐도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예. 제가 표현한 의도가 있고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 토시를 그대로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책이라는 것은 이제 저자가 연끌하는 거잖아요. 자의 모든 그럼요. 지식과 뭐 어디서 끌어와서라도 모든 것을 이제 담아내는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저자의 표현을 넘어서 좀 편집자적인 시각으로 좀 표현을 바꾸는 거. 물론 오탈자나 이런 건 뭐 발견하지 못한 걸 수정해 주시면 맞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이거는 그 누가 내 이름을 걸고 책이 나오는데 그 제목만 던져주고 목차만 던져 이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네. 저자의 방식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계속 그 그런 방식을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고수하셨으면 좋겠고 네. 대신 편집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면 대필은 항상 나쁜 거냐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대필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필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대필 왜 그러냐면 또 말씀이 바뀌세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네, 요즘에 네.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이제 케바케인데 네. 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네.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살아 있다. 근데 그가 책을 쓴다라고 네. 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갖고 책 쓸 수 있어요? 아니죠. 못 써요. 네. 네. 그 대필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80년대 이때는 요런 방식이 좀 있었어요. 그룹 회장들이 책을 쓸 때 그러면 한 2달간 잠자고 화장실 가고 목욕탕 갈 때 빼고 옆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의 그림자처럼 그렇죠.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다 설명해 주고 쟤는 뭐 나하고 무슨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바쁘니까 사실 틈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정리는 이분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대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의 책은 나오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 또 지인 중에 음. 친하다 안 친하다를 떠나서 그냥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의 집필 방식은 온라인으로 강의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강의 촬영된 분을 출판사가 가지고 네. 책으로 승화시키는 방식.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네,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말하는 재주가 그 글 쓰는 재주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맞아요. 말로 전달하는 게 더 쉬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네. 때는 그것을 뭐 녹음을 하거나 강의를 해서 딕테이션 해갖고 내는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출판사의 책을 딱 보고 혹시 이거 강의를 딕테이션 한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편집자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문어체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책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가장 잘 빠지는 함정인데 나는 생각이 계속 띄엄띄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띄엄띄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책을 쓸 때는 상대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대를 갖고 사실 책을 써야만 잘 써지는데 네. 강의의 방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계속 설명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어체가 이 따라가는 그 글톤과 강의가 따라가는 어떤 말톤은 다를 수 있어요. 네. 이건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뭐 대필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니다. 사실. 예. 그런 의미도 괜찮은 있다. 경우도 네. 있다. 네. 정말 이 책 읽는 방법, 책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또 책을 하나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 정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네, 네. 이 출판 산업과 네. 저자와 뭐 편집자 이런 여러 가지 이 출판계에 있는 모습을 이
마치 유리로 된 집 밖에서 진짜 쳐다보시는 것 같은 정말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저로서는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배우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배워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저는 미래를 읽는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 미래를 읽는 네, 기술. 오늘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어쨌든 이동훈 교수님 입장에서 음. 미래를 읽는 기술이라는 책을 또 출간하셨. 그게 언제입니까? 출간일이? 18년에 출간하셨고. 아마 초반일 거예요. 네, 18년 초반에. 18년 초반. 그래서 미래를 읽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팁을 좀 네. 우리 KPC 독자 여러분들께, 네. 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네. 미래학자들이 책을 안 씁니다. 네. 네, 미래학자들이 책을 안 쓰기 시작한 게 한 2000년 정도서부터 안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급격하게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이, 그러니까 중반에 인터넷이 등장했죠. 95년, 네. 96년에 상용화됐고, 그러면서 1999년에까지가 사실은 미래학 책이 정말 쏟아졌었어요. 95, 6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95년, 96, 97, 98, 99, 아주 2000년대 네. 초반까지. 그렇군요. 근데 미래학자들이 책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책 쓰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원고 탈고하고 인쇄에 걸리고 책이 서점에 나오기까지 네. 뭔가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지금.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읽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맥락적 사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좋은 사실은 커네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네. 데이브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예. 커네빈 프레임워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즈니스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는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따졌을 때. 예. 근데 그 첫 번째는 단순한 것, 네. 두 번째는 난해한 것, 예. 세 번째는 복잡한 것, 그리고 혼돈 상황이에요. 네 번째 근데 혼돈이요. 혼돈. 네. 근데 이게 복잡하거나 혼돈인 상황은 네.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데려다 놔도 예.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차피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ICT 기업이 우세를 잡을 거냐 아니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잡을 거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핀테크 기업에서 기존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잡을 거냐 아니면 핀테크 기업들이 잡을 거냐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다도 모르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음. 정상적인 기준에서의 사고. 그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 앞으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사람은 남들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MIT 미디어 그 에이지랩의 소장이 쓴 책인데.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네. 저는 작가 딸리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작가 딸리는 프랑스의 석학이죠. 네. 유럽에서 아주 인정받는 석학 중에 한 명. 미테랑 대통령의 그 휴대용 컴퓨터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 작가 딸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근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해마다 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연말이잖아요. 예. A4 용지 한 3-4장을 딱 들고 한 5가지 정도의 항목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 상태, 네. 그다음에 나의 현재 뭐 재무적인 상태, 네.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나와 그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가질 거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 손으로 적어 본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라는 책 뒷편에 보면 네.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써놨어요. 작가 딸리는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직접 적어보는 게 좋겠다. 적응. 그리고 네. 그걸 적으실 때는 뭐 스타일러스 펜으로 이렇게 뭐 패드나 이런 데 남기지 마시고 우리가 이 볼펜을 들고 쓰는 것처럼 네. 종에다 직접 적어야 돼요. 네. 예, 종에다 직접 적어야만 네. 그래야만 우리의 그 어떤 기억력이 더 살아나요. 살아나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초당 우리 뇌는
1,100만 비트를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무의식 세계에서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 예. 무의식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적을 때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미래 읽는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된다. 예, 책을 읽는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우버도 많이 어려워졌고 코로나 네. 시대 때문에 이제 너무나 많은 변경들이 있었고 또 핀테크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핀테크에 대한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서 아 그래 나는 그러면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이길 것 같은데?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써보고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네네. 몇 개월 뒤나 몇 년 후에는 결판이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맞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뿅망치처럼 이렇게 뭐 지니 램프처럼 이렇게 뭐 문지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답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좀 보고 관찰하다 보면 네.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예, 틀릴지언정 사실은 그렇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래를 읽는 그 미래를 읽는 그런 종류의 우리가 습관,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이 저는 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어떤 표현, 제 첫 책인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썼던 인용 그 제 문장 중에 그 문장을 매 책마다 계속 리피트하는 그 강조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 경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행위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식 차트에 트렌드가 안 나오잖아요. 네. 뭐가 유망한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투자하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을 시도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 환경이 달라지니까 네. 그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투자 의사결정이든 진로 의사결정이든 역량 개발이든 뭐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이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박사님 따라서 멋지게 한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아 예, 해주십시오. 나인이라는 마침 요청 드리려고 예, 그랬습니다. 나인이라는 책을 썼던 네, 그 책 제목이 나인이에요. 나인의 조이 이또라고 하는 조이 이또가 MIT 미디어 랩의 소장이거든요. 네네. 그 조이 이또가 뭐라고 남겼냐면 후반부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알게 된 것은 네.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갑자기 숙연해지죠. 이거 영상 멈춰진 거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좋은 말씀으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